내가 정말 이 양우건증으로 눈을 뜰 수가 없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막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서 죽고 싶다, 너무 우울하다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예전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20, 30대에도 30% 정도 있고요. 40, 50대에서는 50%, 그리고 60, 70대는 60%, 70% 이상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안과 김은철이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안과의 김동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과에도 다양한 세부 전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떤 분야를 전공하고 계신가요? 저는 전환부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전환부란 눈의 흰자인 결막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공막이 있고요. 가운데 까만 자인 각막과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동공이 있고 그 뒤에 백내장까지 그렇게 전환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바로 안구건조증, 건성환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글로 눈마름증이라고 합니다. 눈이 촉촉해야지 사방을 잘 볼 수 있고 눈이 편안한데 눈에 눈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눈물이란 것은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데요. 그 성분들이 모두 있어야지 눈이 편안하고 맑게 보이는 상태인데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안구건조증이 오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 한국건성환학회에서 새로 이제 한국형 건성환 가이드라인 마련하면서 정의를 새로 내렸는데요. 안구 불편감이 있으면서 이 눈물막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를 안구건조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의 유병률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전 세계적으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 정도까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 지역은 훨씬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가 남자 같은 경우에서 한 2배 정도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전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VDT 신드롬이라고 해서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보게 돼서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 30대에도 한 30% 정도 있고요. 40, 50대에서는 50%, 그리고 60, 70대는 60%, 70% 이상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노화인 거네요. 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고요. 아이범생 기능장애라 그래서 눈꺼풀 이제 지질 분비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고 그의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는 약도 영향이 있고요. 호르몬 영향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도 있고 라이프스타일 패턴도 있고 렌즈 아니면 화장품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구 건조증도 이런 환경 요인과 무관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영향이 많고요. 낮은 온도라든지 습도가 낮을 경우에 굉장히 어쨌든 안구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고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여름보다는 겨울이 훨씬 더 심하다. 또 겨울에는 또 히터 같은 걸 더 트니까 실내 습도도 낮아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봄 되면서 미세먼지 같은 것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에 뭐 여러 가지 대기오염 이제 뭐 오존이라든지 이산화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생기면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선생님? 일단은 따갑고 불편한 증상, 그리고 보통 환자들이 눈꺼풀이 눈에 달라붙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침에 눈 뜨기가 어렵고 눈을 떴을 때 굉장히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이 조금 침침하게 보이고 우리 창문을 닦지 않았을 때 보이는 그런 형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물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굉장히 심한 통증으로 안압이 내가 오르지 않았나, 녹내장이 걸린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 그냥 안압이 오른 게 아니라 안구 건조증으로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증상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도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걸까요? 대표적으로는 아이가 좀 눈을 잘 못 뜨거나 눈부셔하거나 그런 증상들이 이제 좀 간접적으로 의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충혈이 되거나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동료 교수님 통해서 한 얘기를 들으면 한 3살짜리가 4살짜리 아이였는데 충혈이 되고 뭐 잘 눈도 못 뜨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안구건조증이 되게 심해서 봤더니 비타민 A 결핍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비타민 A 결핍증이 이 시대에 나왔을까 찾아보니까 이 친구가 장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에 흡수를 잘 못해서 전신적으로 비타민 A에 결핍이 돼가지고 안구건조증이 생겨서 그렇게 눈도 잘 못 뜨고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눈을 깜빡거리거나 또 빛에 민감성이 있거나 빛을 못 쳐다보고 그런 경우 많고요. 당근이라든지 채소 같은 걸 많이 먹이고 그러면 안구 건조증이 조금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의심돼서 안과에 가게 되면 어떤 검사들을 받을까요? 색역등 현미경 검사라 그래서 눈의 표면이나 눈 안의 상태를 볼 수 있는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는 그런 눈 상태를 살펴보기도 하고요. 특히 염색약을 넣어서 안구 표면이 뭐 상처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눈물이 이제 분비나 이런 상태는 괜찮은지 이런 걸 살펴보기도 하고, 그 외에 뭐 셔머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눈물 분비가 뭐 적진 않은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린 마이범생 기능장애, 이렇게 눈꺼풀 주변에 기름 분비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게 눈물 마르는 시간을 잽니다. 몇 초 만에 마른 안구 건조증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빨리 깜빡이게 됩니다. 보통 7초에서 10초 이상이 되어야지 정상으로 생각하는데 안구 건조증 있는 사람은 눈물 마르는 시간이 보통 5초 이하, 3초, 빠르면 2초 이내에 눈물이 금세 마르게 돼서 눈을 못 뜨게 됩니다. 굳이 병원에 가야 될까? 안과에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그냥 조금 불편하다 뭐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각막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제일 처음 오는 것은 각막 지각신경이 굉장히 더뎌지게 됩니다. 각막이 지각을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마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뇌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눈물이 분비가 안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각막의 상피세포에 손상이 오게 되고, 결국에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각막 혼탁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력 저하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증상이 발현을 했을 때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병원까지 오신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정말 이 안구건조증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막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서 죽고 싶다, 너무 우울하다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렇게 심한 경우들도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통증이 정신적인 통증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중심적인 뇌 이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뇌 이상이 와서 이상 지각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깨끗한데도 굉장히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안정제를 투여하는 것이 치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눈뿐만 아니라 뇌에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구 건조증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안구 건조증이 진단되면은 어떤 치료를 먼저 받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냥 아무 증상도 조금밖에 없고 각막의 변화도 없는 그런 안구 건조증일 때는 그냥 인공 눈물을 넣습니다. 각막의 변화가 오고 또 통증이 심하고 그럴 때는 인공 눈물이 방부제가 있으면 각막을 또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눈의 상처가 굉장히 심해진 3단계 이상의 안구 건조증, 눈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센 염증약들을 쓰기도 하고요. 콘택트 렌즈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눈꺼풀 치료를 하게 되는데, 눈꺼풀을 짜주거나 따뜻하게 해주는 IPL 치료나 리피플로 같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4단계까지 가서는 약막을 덮어줘서 상처를 치료하게 하는 약막 이식이라든지, 각막이 뚫어질 정도까지 심한 경우에는 눈꺼풀을 완전히 꼬매주는 그런 치료도 하고요.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타입별로 좀 나눠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눈물이 부족해서
있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 한 가지는 이제 눈물이 너무 빨리 날라, 증발이 너무 빨리 돼서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안구 표면에 고르게 눈물이 분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여튼 울퉁불퉁해서 한 군데만 쌓이고 한 군데는 마르고 이렇게 돼서 균일하지 못해서 생기는 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공 눈물 쓰는 게 맞고요. 다음으로 이 눈물층이 너무 증발이 빨리 될 경우에는 눈물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약들을 쓰거나, 아니면은 보통 이게 눈물이 빨리 증발되는 게 요 기름이 분비가 잘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찜질, 온찜질을 하고 이 눈꺼풀 세척을 해주거나, 좀 잘 안 들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IPL 치료 같은 걸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뭐 눈 표면에 여러 가지 검열반이라든지 군날개라든지 뭔가 안구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눈물이 이제 균일하게 퍼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덩어리를 이렇게 잘라내주면 이게 균일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결막 이완증이라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피부 늘어지는 것처럼 요 흰자 껍질, 결막도 늘어지거든요. 늘어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도 이제 눈물 분포가 균일해지지 못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술을 통해서 늘어진 부분을 좀 이렇게 팽팽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제뿐만 아니라 생활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을 조금 적게 보는 게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수면 습관입니다. 안구 건조증을 가진 환자 등 대부분이 잠을 못 주무시는 불면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자, 밤에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핸드폰을 봐, 그러신 분들 많거든요. 숙면을 하시라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눈을 자주 감으시라 말씀드립니다. 자기 눈물 마르는 시간이 5초도 되지 않는 분들이 계속 20분이고 30분이고 눈을 안 깜빡이면서 핸드폰을 보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중에 눈을 자주 감으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히 안구건조증 환자분들 중에서 사무직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쭤보면은 계속 본다고 해요. 일을 하실 때 막 시도 때도 없이 야근도 하시고, 그런데 뭐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계속 본다고 하는데, 그냥 평상시 있을 때보다 뭔가를 집중하고 보거나 이렇게 할 때는 눈 깜빡임 횟수도 훨씬 줄어들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눈에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눈을 혹사시키고 있는 거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경우에는 좀 제가 고등학교처럼 50분이라고 좀 10분 쉬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안 낫는다. 이거 완치할 방법이 없느냐? 그럼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립니다. 30년만 젊어지시면 깨끗하게 나으실 겁니다. 그 말은 결국은 노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수한 다음에 다 로션 바르잖아요. 어릴 때는 로션 안 발라도 촉촉합니다. 나이가 들면 로션을 꼭 발라야 되듯이, 또 대부분 경증 환자들이 많으니까 눈물약을 보충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제가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